안녕하십니까.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팀장 서린호입니다.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외 정책 및 대한반도 정책 전망을 주제로 안보전략연구센터 미국 전문가이신 이수훈 박사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총 3편으로 나눠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첫 번째 주제는 2020 미국 대선 전망입니다. 이제 미 대선이 30일 남짓 남았는데요. 네, 이번 대선의 의미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미국은 세계 질서의 주도국으로서 미 대선은 한 국가 선거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46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은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서 세계 질서 재편의 어떤 시기를 앞두고 있고요.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바이든 후보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책 대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선거에서도 또 많은 이슈들이 지금 부각되어 있죠. 주요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미국 퓨 리서치 센터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선거의 주요 이슈는 경제, 보건, 대법관 임명, 코로나 바이러스, 범죄, 외교 순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2016년도 선거에서와 같이 미 국민들은 결국 경제 이슈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발발 이후에는 경제 침체로 인해서 경제 이슈가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보건 이슈 역시 2016년도에는 4위였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번에는 2위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보건에 대한 이슈가 부각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사태 관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단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중국과 세계보건기구의 책임을 돌리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백신 배급 문제를 놓고 또 쟁점이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신 배급이 선거 전인 10월 달에 가능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 진영인 바이든 후보와 민주당에서는 백신 배급 시기를 정치화시켜서는 안 된다, 이러한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의 백신 배급 시기에 대한 의견도 좀 엇갈리죠? 네, 맞습니다. 전염병 전문가인 파우치 소장은 10월쯤 백신이 가능할 것이라고 대략적인 계획이 이제 잡힐 것이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고요. 11월, 12월부터 고위험군 환자 접종을 시작으로 해서 내년쯤 일반인들에게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번 선거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영향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사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고 나서 미국 대선에 끼칠 영향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전망을 많은 전문가들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코로나19 사태가 미 대선에 큰 영향을 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 바이든 후보 진영에서는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해서 트럼프 지지층을 강하게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고요. 트럼프 행정부는 팬데믹 확산의 책임을 중국으로 바로 돌리면서 직접적인 책임에서 벗어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러면 코로나 외에 또 어떤 이슈들이 부각되고 있습니까? 대법관 임명 이슈가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9위에 머물렀던 대법관 임명 이슈가 올해에는 2020년에는 3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금은 긴즈버그 대법관, 얼마 전 타계한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 미 대선의 최대 장점을 부상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코로나 사태 하에서 우편으로 선거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례가 많아질 것 같고, 그 경우에 대선 결과와 관련된 문제가 이제 법정으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더 부각된 문제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이 굉장히 다른 걸 볼 수가 있고요.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대법관을 하루빨리 임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바이든 후보는 당연히 그 대선 이후에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 대법관의 종신직으로서 대통령이 지명한 뒤 상원에서 인준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원 의원석 중에 53석, 가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이 누구를 임명하느냐에 대한 열쇠를 쥐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선 전이냐 후냐 이렇게 임명이 됨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법정으로 갔을 경우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긴즈버그 대법관이 현직에 있었을 때는 미 대법관의 숫자가 보수 5명, 진보 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긴즈버그 대법관이 타계한 후에는 현재 보수 5명, 진보 3명이 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을 보수로 임명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를 하고 있는 우편투표 제도가 만약에 선거 이후에 문제가 될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들어줄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역시 우리의 관심사가 가장 모이는 부분은 대외 정책을 포함한 외교 이슈인데요. 순위가 굉장히 낮네요. 네, 맞습니다. 외교 이슈는 2016년도 미국인들이 뽑은 이슈 중 3위를 기록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6위를 기록함으로써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미국인들이 대외 이슈보다는 내부 이슈, 그러니까 국내적 이슈에 관심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역시 미국 대선은 전 세계적 영향을 미치지만 결국은 미국 국내 정치에서 결정된다는 것이 정설이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경향이 더 강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동안의 선거 과정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미국 대선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프라이머리와 커커스라는 경선을 통해 각 당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게 됩니다. 대선 후보 선출 후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양당은 1월부터 6월까지 커커스와 프라이머리를 치렀습니다. 공화당은 여느 때와 같이 현직 대통령이 별 이변 없이 후보로 선출이 되었고요. 한편 민주당 경선에 출마했다가 지난해 12월에 사퇴한 카멜라 해리스 의원이 있습니다. 이 의원은 바이든 후보의 러닝메이트가 되었고요. 첫 흑인 부통령 후보가 되었습니다. 예, 10월부터는 또 TV 토론이 지금 예정되어 있죠. 그 이후 일정은 또 어떻게 되나요? 네, 앞으로 11월 3일 이 선거일 전까지 남은 기간 동안 후보들은 3번의 TV 토론과 1번의 부통령 TV 토론을 통해서 본인들의 정책을 홍보하고 표를 구하게 됩니다. 11월 3일 미 국민들은 선거인단에 투표를 하게 되고요. 선출된 선거인단은 12월 14일 공식적으로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의 투표를 하게 됩니다. 상원 의장은 내년 1월 6일 상원이 모인 자리에서 이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를 공개를 하고요. 공식적으로 대통령 당선자를 공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월 20일 46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예, 그렇군요. 역시 이제 가장 관심이 가고도 어려운 것이 선거의 결과 전망인데요. 네, 맞습니다. 예,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주요 여론기관의 지지율 조사 결과를 종합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라는 기관인데요. 이 기관에서 발표한 수치를 보면은 올해 1월에는 바이든 후보가 48.2%,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44.2%로 바이든 후보가 약 4%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두 후보 모두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을 보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6월 중순 40.1%를 기록함으로써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같은 시기 바이든 후보는 48.7%를 기록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예, 최근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되고 있죠? 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9월 20일자 집계를 보면 두 후보의 차이는 49.4% 그리고 42.9%로 약 6% 정도가 차이가 나는 수준이고요. 특히 2016년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예측했던 라스무ssen 리포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47% 그리고 바이든 후보가 46%를 나타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앞서고 있는 것으로 오히려 앞서는 결과들도 네, 나오기 맞습니다. 시작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비슷한 시기를 2016년도 대선과 비교를 해보면요. 2016년도 9월 21일 실시한 대통령 여론조사에서는 클린턴 후보가 당시에 트럼프 후보를 약 1.5% 정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동일한 시기 이번 2020년도 대선의 9월 20일자 여론조사를 보면은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약 6.5% 정도 이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수치상으로만 본다면은 바이든 후보에게 매우 유리한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역시 근데 2016년의 경험도 그렇지만 간접 선거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 또 대중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죠. 네, 맞습니다. 2016년도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었고요. 네. 또 사실 스윙 스테이트라는 경합주가 있기 때문에 경합주에서 어떻게 어떤 후보에 대한 투표를 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여론에서는 유리하지만 경합주에서 지게 되면 선거인단 수가 적어서 선거 결과에서는 오히려 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이죠. 네, 전체 투표 유권자의 어떤 투표 수와 또 이 승자 독식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선거 제도에서의 어떤 이 선거인단의 숫자의 결과가 다른 상황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아직 결과를 전망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군요. 네, 한 달 정도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고 두 번째 편에서는 대외 정책과 관련한 각 분야별 두 후보의 입장 차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